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뉴스에서 저희 경제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아 아나운서 어떤 내용 추려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전히 관세 이슈가 너무 뜨거운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막이 오르면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항공기와 LNG 구매 등 패키지 대책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을 위한 별도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미국 측이 두 장관이 이왕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김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요청을 해 2+2 통상협의가 극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여론도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양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관세를 철폐하고 혹은 줄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요. 미국은 3일부터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15%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품목관세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는 2일에 시행됐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국가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품목관세 부과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만 이번 회담을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대신에 미국 측의 요구를 일단 들어보고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속도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 유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 상무부는 이날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목재 수출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추후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의견서 미제출이 소관부처 사이의 소통 부족 때문은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상품 관장부처인 산림청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고요. 반면 산림청은 미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산업부의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이어 관세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가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정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상호 품목 관세를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한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리는 것인데요.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첫 관세 협상에 들어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개최일은 현지 시간 기준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클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원클릭은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만으로 1분 만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3.상 등의 민갑 환급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인적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환급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요. 그러나 원클릭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종소세 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인당 평균 9만 원을 최고 환급액은 820만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클릭, 현재 실제 혜택을 보는 사용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 즉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한 후에 이날까지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53만 명입니다. 환급 대상자 311만 명에게 카카오톡 등지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임을 안내를 했지만 이 중 17%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놓치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클릭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지에 그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심리지수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잇따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표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10월 1.0%에서 올 1월 1.8%로 3개월 연속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2월에는 1.5%로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6.8%로 치솟았던 수입 물가지수가 그 안정세를 되찾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3월에도 수입 물가지수가 3.4%까지 하락해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정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 참고해서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정부에서는 이 미국으로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위급 정상들 24일에 미국으로 날아간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급 정상 2명 그리고 미국의 고위급 정상 2명 2+2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라든지 영국, 인도, 호주와 함께 이 한국을 최우선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한미의 관세와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계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방미를 함으로써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기업들에게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